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리얼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을 반등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요즘 유가 얘기밖에 안 드립니다. 네. 네, 유가가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 2단계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유가가 급하게 올라가다가 이어졌던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들이 이제 완화가 되는, 그러니까 즉 인플레이션 압력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가 가파르게 했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 나오고 그동안 좀 이 부분 때문에 부진했던 기술주들이 반등하는 이제 모멘텀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스위칭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 정말 유가가 지금 또 계속 얘기 나온 이란과의 핵 합의 이 관련된 쪽에서 성과가 나오느냐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근데 아마 미국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승 압력을 덜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 이쪽을 신경 쓰게 되면은 유가가 혹시 또 이제 60달러대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어떤 국내 기업 입장 쪽에서는 살짝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그래도 시가총액 1, 2위가 다 기술주, 성장주 쪽 관련된 IT 쪽 관련된 쪽의 포지션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바로미터를 한번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섹터의 동향들 유가를 통해서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게다가 또 하나 어제 또 중요한 변화가 나왔던 게 달러화가 약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달러화 기준 달러 인덱스가 90대가 밑으로 내려왔다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는 좀 다르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줘야 될 구간 같은데 지금 현재 한 700억대 정도 매수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다고 보기도 힘들죠.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일단 키포인트는 외국인들이 그만큼 빠르게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달러와의 추이와 같이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네. 결론적으로는 지금 개인적으로도 여기서 비중을 확 늘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뭐 살짝 늘렸던 부분들만 가지고 시장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랬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주말 사이에 나올 한미 정상회담 관련된 이슈들 상당히 많죠. 그런 쪽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여전히 그래도 소부장 쪽이 더 맞겠다라는 쪽에 대해서 계속 비중을 계속 확인하면서 일단 지금은 여기서 또 3,200선을 강하게 넘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답이 없게 되면은 여전히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변동성 커지는 시장 쪽에 또 하나의 박스권 상단부를 시도한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오늘 뭐 삼성전자의 지금 네. 주가 상승을 또 궁금해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요. 뭐 네.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흐름도 좋았고 오늘 오전에 수출 데이터도 잘 나온 것 같고 네.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업계 뭐 매출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기사도 있고 기사는 뭐, 예, 네, 여러 계속 가지 나옵니다.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살짝 네. 좀 짚어주시죠. 아마 네.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에 대해서 뭐 어떤 의문을 가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지금 일단 수급 상황과 관련된 쪽에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일단 포트 자체를 기술주를 좀 덜어내자라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도 같이 고생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지금 가격이 딱 지금 가격이네요. 한 81,500원 정도. 여기가 단기적인 또 중요한 저항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어떤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바뀌느냐 여부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는 입장 쪽에서 혹시나 뭐 7만 전자나 8만 전자나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일단 지금 단계 쪽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뭐 보유 입장은 가능한데 이런 살아날 모멘텀이 무엇일까를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2017년도, 18년도 보였던 슈퍼사이클은 지금 아직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한 60% 정도밖에 지금 보여지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표적으로 뭐 서버용 디램이라든가 나머지 어떤 메모리 반도체와 관련된 쪽에 대한 동향들이 좀 더 어떤 변화된 흐름들을 확인해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전반적인 상황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네.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흐름들을 다 반영하고 지금 삼성전자 자체가 올해 나올 실적 대비해서 그렇게 싼 수준은 아니다라는 점은 염두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저번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정영훈 과장, 오늘 시황 포인트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참 정말 피곤한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뭐 어제 미국 그
지표를, 그러니까 경제 지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최근에 컨셉이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이제 향후 이제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이 이제 또 주식시장이 발목을 잡았었고요. 반대로 또 지표가 안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긴축이 좀 늦춰질 수 있다라는 점, 그러한 기대감으로 또 시장의 이런 유동성 강세가 또 펼쳐지는 그러한 또 흐름이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반대로 또 어제는 미국에서 또 뭐 실업 지표라든지 이러한 고용 지표라든지 이러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 하락을 하면서 또한 이제 유가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또 미증시가 또 상승을 했습니다. 또한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시장 상승을 이끌었었던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높은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라 성장주 중심, 즉 이제 기술주 중심의 어제 또 상승이 좀 나타났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현재는 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사실 뭐 전혀 뭐 알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러한 뭐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국내 증시도 3,000포인트에서 한 3,200포인트 내외로 계속해서 뭐 인플레이션 이슈, 뭐 테이퍼링 이슈, 뭐 이 부분에 좀 향후 이제 또 전망에 따라서 계속해서 또 시장이 좀 등락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또 시장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연초 대비해서 강한 상승을 보였던 뭐 원자재 관련주, 뭐 철강이라든지 뭐 화학업종이라든지 이런 원자재 관련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면 또 성장주, 또 기술주들이 또 상승을 하고 또한 이제 그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재차 또 상승을 하면 또 이제 성장주, 기술주들이 또 쉬어가는 이러한 로테이션 국면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면서 어떻게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런 뭐 시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향후에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테이퍼링, 뭐 긴축에 대한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을 예측하기보다는 앞으로도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의 이슈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서 결국에는 뭐 개별 종목, 특히나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지금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특히나 이번 최근에 시장 등락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 호전주, 특히나 이제 지난해 대비해서 큰 폭의 이러한 턴어라운드 개선세를 보였던 그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2분기까지도 주가 상승세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1분기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전체적인 시장 흐름 저희가 먼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FNF입니다. 화려한 컴백이네요. 지주사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분할 재성장이 됐습니다. 오늘 FNF는 25% 넘게 급등하고 있지만 또 FNF 홀딩스는 급락하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또 봐야 하는지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FNF는 살까요, 팔까요? 네, 분할 첫날에 물어보신다고 하게 되면 되게 애매합니다. 네, 근데 일단 기조 자체는 매수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지금 당장이 아니라 어떤 상황 봐가면서 타이밍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FNF 같은 경우는 일단 미리 예고가 됐습니다. 네. 이번에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실적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거의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2배가 나왔죠. 그런 쪽에서 물론 기저효과도 살짝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올해 보복 소비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동향까지 고려하고 특히나 FNF는 가장 실적의 정점이 4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적어도 올해 전방의 매출이 작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걸로, 50% 가까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수익성도 당연히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은 상당히 큰 상황들이고 뭐 다 아시는 브랜드들 뭐 이런 쪽이 그래도 지금 현재 MZ세대에 맞다란 쪽의 흐름들이 또 당연히 이어지다 보니까 뭐 MLB부터 특히 이게 MLB 브랜드는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MZ세대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왔을 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이 회사가 이제 분할이 돼서 지금 현재 시총이 한 3조가 넘어갑니다. 근데 그만큼 그에 걸맞는 실적, 특히 분할 이후의 실적은 좀 더 이제 FNF에 좀 더 강화된 실적들이 나오겠죠. 네. 이런 흐름들이 이제 특히 2분기, 3분기보다 어떤 하반기 쪽에 많이 집중돼서 변화가 나오느냐가 가장 관건일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시되 지금 이 가격에서는 안 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에 들고 계신 뭐 주주분들 위주로 그럼 오늘 좀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증권가에서 또 FNF에 대한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사업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탄탄한 한국 사업에 중국 고성장이 더해지며 기업 가치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거래정지 기간에 발표가 된 1분기 실적은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다라는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는 55만 원으로 신규 제시가 됐고요. 오늘 KB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목표 시가총액을 KB증권은 4조 3천억 원으로 보고 있고 주가는 56만 원으로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뭐 시가총액은 한 3조 3천억 원대에서 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FNF 그리고 FNF 홀딩스는 오늘 이제 주가 급락을 하게 되는데 이 스토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자산 분할 기준에 따라서 나온 관점과 함께 실질적인 또 영업하는 회사다라는 관점 쪽에서 FNF에 대해서 더 무게를 실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NF가 사업회사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 이런 기준으로 갔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이제 홀딩스는 이제 FNF의 실적에 따라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 구조로 이제 바뀌는 상황들로 보여지는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지금 만약에 증권사의 목표 주가가 4조 3천억? 뭐 이 네, 정도까지 목표 시가총액이. 예, 그렇게 네. 가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올해 실적이 한 3천억대는 나와줘야 그래도 이 정도 밸류가 되지 않을까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마 2분기나 3분기도 그 이상의 실적을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보여주지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트렌드는 맞다라는 관점 쪽에서 어떤 매매는 가능하되 본격적으로 보유를 계속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뚜껑 조금씩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가 여기에서 더 퍼포먼스가 나와주려면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이 또 존재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전체적으로 FNF를 제외하고는 의료 관련주들이 다 밀리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의료 관련주들의 흐름이 또 좋지 못했고 최근에 또 1차적으로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건지 의료주들 전체적으로 점검을 또 해주시죠. 정영 과장. 네.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피해를 입은 업종이 바로 이제 의료업종이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수요가 급감한 대표적인 이제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의료업종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외출을 이제 많이 못하다 보니까 의류 소비 자체가 큰 폭으로 이제 줄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특히나 이제 미국의 백신 접종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 이러한 의류 소비 회복이 지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잘 아시다시피 보복 소비라는 그러한 단어로 이제 설명을 뭐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보복 소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제 소비 회복 강도 측면에서는 전체 산업 중에서 또 의류 산업의 그러한 강도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미증시에서도 의료업종이 좀 조정을 받는 이유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워낙에 작년 하반기부터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OEM 업종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뭐 영업무역 같은 이러한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러한 의류 소비가 지금 확대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류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 업종, 앞서 얘기가 나온 그 FNF 같은 이러한 브랜드 회사죠. 브랜드 회사와 또 한세실업 영업무역 같은 이러한 ODM 업체로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ODM 업체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굉장히 가파른 그러한 실적 성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이제 미국의 이러한 의류 소비 회복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까지는 이러한 지금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ODM 업체가 먼저 주가가 지금 움직였다. 그래서 최근에 워낙에 저점 대비해서 크게 오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금 모멘텀 소멸 구간에서 좀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면 이제 FNF, 뭐 한섬 이러한 브랜드업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가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 오늘 이제 3주 또 연장한다는 또 얘기가 나왔죠. 지금 브랜드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하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ODM 업체보다는 이제 브랜드업
좀 관심을 좀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그 브랜드업 같은 경우에는 내수 매출이 상당히 좀 절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F&F처럼 중국 수출 모멘텀이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내수의 비중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OEM, ODM 업체보다는 의료업종 내에서도 이러한 브랜드 업종이 좀 주목을 받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업종에 대한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다음 특징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난티입니다. 언젠가 재개될 남북경협.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남북 경협 관련주들이 일찍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아난티는 상승폭을 줄이며 0.88% 오르고 있고 9,17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아티아이, 신원 등등 많은 남북 경협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장이고요. 신원은 현재도 16% 넘게 상승하고는 있습니다. 아난티를 대표적인 종목으로 삼고 의견 들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살까요, 팔까요? 네, 아난티 관련된 쪽은 최근에 기대감을 좀 받았던 부분들인데 네. 일단 매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역주 관련돼서 이번에 지금 미국과 정상회담을 할 때 2+2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선언 이후에 나오는 뭔가 성과를 좀 얻어내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얻어낼까요? 저는 이게 일단은 고민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얻어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다음 관문이 북한의 반응일 텐데 북한의 반응이 또 그대로 지금 이 분위기를 계속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는 아직 몇 차례 관문이 더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남북교역주는 분위기가 좋을 때 들어갔다가 그 결과 나오기 전에 파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보시되 혹시나 기대를 하게 되면 작은 비중 정도는 남겼다가 결과 보고 또 대응하는 건 나쁘지 않겠다 싶은데 대응은 그렇게 썩 좋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난티, 네, 네. 정용 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되는 건데 네. 다시 여쭤볼게요. 네. 정용 과장은 아난티 살까요, 팔까요? 예, 저도 매도 의견입니다. 비슷한 의견은 일치하네요. 네, 의견인데요. 아난티 주가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18년이었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남북 이제 그 분위기가 평화 분위기가 좀 무르익었을 당시에 아난티의 주가가 당시에는 거의 3만 원대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2조 원을 넘나드는 그러한 지금 주가 밸류에이션 기록을 했었는데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주가가 작년 3월에는 한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거의 고점 대비해서 불과 2년 만에 주가가 한 10분의 1 토막 난 상황이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많이 상승을 했지만 여전히 지난 2018년 고점 대비 3만 원 대비해서는 여전히 3분의 1 수준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굉장히 지금 주가의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사실 이렇게 주가 변동성이 크다라는 것은 펀더멘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테마성 이슈라든지 이러한 수급에 의해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지금 아난티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큰 수익도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지난 2018년 한창 좋았을 당시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굉장히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좀 2, 3년 동안 오랫동안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남북 그 대화에 대한 또 재개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도 한 7천 원대에서 지금 9천 원대까지 상승한 이유가 역시나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러한 좀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물론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오늘 또 오후에 또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남북 경협주들이 상승폭을 좀 줄이고는 있지만 신원은 여전히 15% 넘게 오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독보적인 주가 상승세를 나타내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신원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가볍다 보니까 또 변동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뭐 상당히 주가가 좀 크게 움직인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을 한다고 해서 뭐 좋다라는 뭐 그러한 점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남북 경협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시적인 부분이 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즉 이제 또 미국과 북한의 뭐 대화가 재개되지 않는 이상은 주가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현재 시점에서는 전형적인 그러한 항상 이제 있어 왔었던 남북 그 테마주로 뭐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북 경협주들에 대한 얘기를 두 분 의견 모두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다음 특징주 또 확인해 보러 가겠습니다. 네, 파세코입니다. 여름을 부탁해. 네, 창문형 에어컨으로 대표되는 종목입니다. 오늘 주가는 2%대 반등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현재 주가 29,9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장 초반에는 6%에 가까운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이 종목 김민수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살까요, 팔까요? 네, 지금 네. 시점에선 매수 관점이 맞을 것 같고요. 일단 파세코 하게 되면 네.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창문형 에어컨 같은데 원래 이 회사는 그게 강점이 아닙니다. 석유 스토브라고 하는 석유 난로, 맞아요. 예, 이런 네. 소형 난로부터 이쪽에 더 강점이 있고 겨울엔 그거, 여름엔 창문형 에어컨. 그렇죠. 이제 네. 이런 구조를 바꿔가면서 기대감이 한창 높았는데 네. 또 살짝 코로나19 뭐 수혜 쪽으로도 바라봤던 종목이죠. 왜냐하면 약간 아웃도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소형 캠핑을 많이 간다라는 쪽에서 수요가 늘었다는 관점 쪽에서 어떤 기대감이 살짝 높았는데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번에 1분기 실적이 적자로 발표됐습니다. 영업이익이 적자고 순이익만 흑자 정도로 나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이렇게 밀렸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또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쪽에서는 여러 가지 특허도 나오고 기대감이 다시 높아가는 국면이긴 한데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요즘 이번에 또 여름이 상당히 덥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나 삼성전자 쪽에서도 에어컨 주문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두 회사 모두 창문형 에어컨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다면서요. 네, 그러면 파세코 입장에서 좀 열받겠죠. 네, 자기 일단 열심히 해놓은 쪽인데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었을 때 아마 경쟁도 만만치 않다라고 보게 되면 반등이 들어와도 일단은 한계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아마 기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가격에서 적어도 한 23,000원대 부근 정도까지 시도를 하게 되면 일단은 단기 목표가로 해서 매도하는 비중을 줄이는 전략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세코라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특징주로 저희가 고른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거 제가 킬하고 자동차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다라고 지금 긴급 SOS를 제작진에게 했는데 뭐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위아 뭐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 갑자기 또 수급이 확 몰리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이쪽 섹터를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많아서 좀 코멘트 들어볼까 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저한테 말씀하시면 똑같죠. 네, 알죠. 네, 여전히 지난 뭐 21만 원대, 22만 원대 현대차는 강력 매수로 말씀드렸던 상황에서 네. 지금 뭐 그냥 편안히 가져갈 구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냥 반도체 쇼티지만 끝나면 지금 보여줄 실적 흐름들은 더 확장된다. 특히 어제 나왔던 데이터 중에서 유럽에서도 현대기아차의 점유율이 7.5%까지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이제 두 자리 숫자 때 유럽에서 이런 선전들 물론 중국은 좀 떨어집니다. 네. 2%대 초반 정도까지 나오다 보니까 중국은 더 노력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세가 되는 게 전기차 쪽이 더 가세가 되는 라인업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 쪽으로 바꾸겠죠.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변화가 나오게 되면 의미 있는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폭스바겐보다 더 잘할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좋게 보시는 건 아는데 네. 오늘 이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와주는 날인 건지 저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어요. 김민수 대표님. 지금 네. 기점이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기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아가 상당히 약간 더 높은 자리긴 하겠지만은 네. 어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지지권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언제 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자리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영 과장 자동차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자동차주 오늘 상승은요. 네. 그러니까 어제 자동차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어제 이제 현대기아차 또 리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제 전반적으로 만도를 비롯해서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크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사실 현대차가 현대기아차가 작년 하반기에 또 리콜에 대한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굉장히 좀 강하게 또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상당히 좀 리콜이 이제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에 어제 공포 심리에 어제 좀 주가를 좀 많이 팔았다라고 한다면 하루 지나가 보니까 이게 뭐 별거 아니네. 이미 작년에 또 반영을 어느 정도 했던 부분이고 새로운 게 아니네 하고 하다 보니까 오늘 이제 재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상승이 뭐 의미 있다라기보다는 어제 좀 시장의 오해로 인해서 하락한 부분 좀 되돌리는 그러한 좀 부분이 크다라고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일 만도 급락 얘기까지도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좀 전체적인 시장을 같이 훑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투자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